하남시가 소외된 곳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시 예산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규 의원과 혁명조직에 지원이 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산간 오지마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평창에서 워크숍을 갖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횡성군이 배달 강좌제를 운영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와 부산으로 가는 남도 해양 관광열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개통 3달 만에 관광객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선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겨울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한파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주의보나 경보는 전날보다 다음날 아침 최저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때 발령되는데요. 또 올겨울은 이처럼 기온 변동폭이 크고 또 지형적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기도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그 기쁨과 보람을 지역에 전파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죠. 하남시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눔의 현장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류세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남시는 4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2013 하남시 자원봉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약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하남시를 밝히는 빛, 그대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올 한 해 우수단체 및 개인의 봉사활동 성과를 치하하고 그 보람과 자긍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연 본격적인 축제에서는 한 해 동안 타에 귀감이 된 우수단체와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하남 사랑나눔 가족 봉사단을 비롯한 총 31개의 우수봉사 단체들에게는 신뢰상, 화합상, 소통상을, 이유미 씨를 비롯한 3명의 우수봉사자에게는 하남 볼런티어 시장상이 수여됐으며 자원봉사단체 소속 봉사자 27명과 수요처 자원봉사 관리자 3명에게는 유공자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상팀들이 선보인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에서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축제 현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를 계기로 해서 봉사원들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봉사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 이후 진행된 축하 공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남시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단체들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함께 이뤄져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들. 하남시는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류세인입니다. 전국을 뒤흔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수원시 지방의회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수원시 의회는 시 예산이 이석기 의원과 혁명조직에 지원이 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질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새누리당 수원시의회 이대영 의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수원시 입장과 혁명조직에 시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들 기관의 집행 예산 가운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시 산하기관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전원 즉시 해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염 시장은 이어 이 사건 1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 정당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정파적 사안의 질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서 정파를 구분해 시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 경기행정 및 의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이 시상식은 지역발전과 시정 운영, 의정 성과, 의회 역량 등 4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우수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김희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행정 및 의정대상 시상식이 11 오후 5시 수원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상자들을 포함해 김윤탁 회장, 손남호 회장, 경기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시상식은 지역발전과 시정 운영, 의정 성과, 의회 역량 등 4개 평가 항목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문화행정대상의 황은성 안성시장, 교육의정대상의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 지역경제의정대상의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행정자치의정대상의 수원시의회 박순영 의원이 수상했으며 그 외 시장과 의원을 포함해 9명이 선정됐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할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오산 시민 여러분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대변인 역할과 시민의 대표성 있는 대변인으로서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의 의미는 여성의 섬세함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자상함을 갖춘 의원으로 거듭나라는 채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원은 민선옥이 들어서 여성 친화도시, 참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 활동, 시정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상을 통해서 저에게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 수원 시민의 선발이 돼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는 전국 150여 개 지역과 500여 명의 기자와 함께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가 보는 신문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평생학습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서예와 원예, 춤, 악기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본인과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횡성군에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보내주는 배달 강좌제를 운영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9월부터 배움을 통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취지로 7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배달 강좌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배달 강좌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평생교육 서비스로 군민들이 자발적 학습 모임을 구성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며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주민들이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총 20회 이내에서 강사를 파견해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력보완, 기초문장 해석, 직업능력 향상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재료비를 제외한 기본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농한기를 맞아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성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정보화 교육은 21세기 지식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대화도서관과 진부도서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환경 조성으로 소외된 지역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 정보화 마을 사업인데요. 이제는 정보화 마을이 소외된 지역이 아닌 관광과 경제를 이끄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전을 견인한 공무원들이 평창을 찾았습니다. 강미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평창군 용평면 개방산 정보화 마을. 오늘 이곳에 도내 57개 정보화 마을 담당 공무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 운영을 돕기 위한 강원도 정보화 마을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강원도 정보화 마을은 57개 정보화 마을이 조성되어서 현재 그 활성화 전국에서 최고화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내년도에 마을 주민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명품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여서 연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개방산 정보화 마을은 올해 강원도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입니다. 저희 이제 개방산 정보화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참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관리자님이라든가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우리 개방산 마을이 꼭 우수마을로 가야 되겠다라는 연초에 아주 다짐을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갔는데 그래도 또 우수마을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최우수마을로 갈 것을 저희 마을 이제 회원들이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짐을 하고 내년에 아마 금년보다 좀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열 강원도 정보화 마을 담당관의 인사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창군과 정선군, 철원군 등 3개 시군에서는 올 한해 정보화 마을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워크숍이 열린 평창군에서는 마을의 특색을 가진 독자 브랜드 개발과 팸투어 등을 통한 체험객 확보가 마을 수익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사례로 선보였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강원도 정보화 마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개방산 정보화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인 정보화 마을 담당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전국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 대비한 정보화 마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담당자들은 1박 2일간 개방산 정보화 마을에 머물며 각 마을의 개성을 살린 정보화 마을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햇빛 700 강민지입니다. 여수와 부산을 오고 가는 남도 해양 관광 열차가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오픈한 이후 벌써 관광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여수 부산 구간 남도 해양관광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된 가운데 지금까지 11,466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순환형 시티버스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광 자전거 추가 배치 등 부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만흥매립장이 친환경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흥매립장은 하루 평균 12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 실생활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18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만흥매립장에 올 한 해
다른 기관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 학생 등 1000여 명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다녀갔습니다. 특히 폐자원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과 침출수 처리 시설 등의 고도화 공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수시가 환경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는 환경보존기금 1억 6천만 원을 들여 지구환경 재활용 전시시설, 녹색환경체험시설, 환경보존 영상존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환경체험관을 지난 10월에 준공하고 지난 3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된 환경체험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개관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민관이 함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내년 남면 금오도를 시작으로 관내 17개 섬 1,800세대 3천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섬 지역 통합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는 공무원과 지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본부를 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유네스코의 국가자문기구에 등재됐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국제단체로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제8차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 간 위원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13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결정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마코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인가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자문기구 등재를 통해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전 세계 보편적인 탈문화 전문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갑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개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대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안동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중앙선 도담 영천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 사업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담 영주 안동 영천 구간 141.8km에 총 3조 6,4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뒤에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정말 수도권과의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도 거의 1시간 뒤에 갈 수가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안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성이 많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또 우리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 그리고 기업 유치에도 크게 호재로 작용해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계기가 될 겁니다. 정부로서는 이 중앙선에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복선 전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 북부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이를 통해서 산업, 문화, 경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입신고와 출생신고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새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물과 택배 역시
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각 자치단체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새 도로명 주소, 장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게 편한 것 같거든요. 네. 아직은 낯설죠. 익숙지 않아서.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17년을 준비한 도로명 주소. 하지만 여전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시민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생활 전반에서 사용해야 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를 모를 경우 민원 처리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가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강의가 한창입니다. 도로명 주소란 무엇인지, 왜 사용해야 하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등 도로명 주소의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도로명 주소 이야기. 막연했던 도로명 주소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잘 몰랐는데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기존에 쓰던 지번 주소는 처음 가는 길을 찾을 때는 좀 헷갈리고 쓰기에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쓰기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는 기존의 지번 중심이었던 주소 체계를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바꾼 새로운 주소입니다. 먼저 도로는 8차선 이상의 대로와 2에서 7차선의 로, 그리고 가장 좁은 길로 구분하며 방향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도로 왼쪽 건물엔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물엔 짝수 번호를 부여해 건물 주소를 완성하는데 기존의 복잡한 지번 주소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간단해서 도로 명판만 보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출생신고 등 민원 서류와 각종 고지서, 우편이나 택배 등의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단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부동산의 위치는 현행처럼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만 도로명 주소로 표기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말까지 지역 내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4만 7천여 개의 안내판을 모두 조사해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 이달 중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새 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시청 도시계획과로 건물 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G20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지번 주소로 사용되던 것이 새 주소로 바뀜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지번 주소는 토지 관리의 용도로만 쓰이는데요.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자연 풍경이 눈과 얼음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산 수락계곡 일원에서 제2회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가 개최됩니다. 고고 싱싱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나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얼음 봅슬레이와 눈썰매, 얼음성 미끄럼틀, 이글루 카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하늘 기둥과 얼음꽃 병풍 등 아름다운 얼음 조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산골 장터를 운영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순환버스도 운행됩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한겨울 추위도 잊을 만한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의 계획을 세워보는 12월인데요. 이때 새해에는 어떤 다이어리를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정 관리를 위해 요즘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다이어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글을 쓸 때의 그 손맛 때문이겠죠. 다이어리를 정리할 때는요, 월별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 정도만 투자해도 깔끔하게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만의 기호를 활용해서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